오늘은 수입무역을 위한 기초인 인코텀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무역 거래를 진행하면서 상호 간 변수가 잦게 발생하겠죠.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곳에서 설정한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셔야만 수입자인 나의 업무 범위에 따라 취해야 할 액션, 총 비용 계산 등을 정확히 하실 수 있기에 무역을 해보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생소하다 보니 좀 두려우실 텐데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인 수출자와 구매자인 수입자 간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수입자 입장과 수출자 입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괄호 안의 영문 세 자리 용어가 인코텀즈인데요. 주로 이용하는 6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괄호 안을 보시면 EXW, FOB, CIF, CFR, DDP, DDU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인코텀즈의 첫 문자에 따라 크게 EF, C, D 조건이라고 분류합니다. 이 조건에서 D 조건으로 가면 갈수록 수출자에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 조건보다는 F 조건이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이 많고 F 조건보다는 C 조건이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이 많고요. C 조건보다는 D 조건에서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자는 항상 수출자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E 조건에서는 수입자의 해야 할 일이 가장 많고 D 조건은 수입자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적어집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인코텀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XW는 EX 워크의 약자입니다. EX는 뭐뭐의 앞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워크는 동사로는 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명사로는 공장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장 앞이라는 뜻인데요. 의역하면 수출자가 상품을 생산해서 본인의 공장 혹은 회사 앞에 두면 수출자의 업무가 종료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상품 생산에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 수출자의 공장이나 회사에서부터 픽업 그리고 한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통관하는 모든 역할은 수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운송, 통관 등은 수입자의 역할이긴 하나 수입자가 직접 해외로 나가서 물건을 가져오지는 않겠죠. 이때 국제물류주선업자라고 불리우는 포워더 업체를 선정하여 운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수출자 입장에선 가장 해야 할 일이 적은 무역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선 챙겨야 할 것이 가장 많은 무역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OB는요, Free on Board의 약자입니다. Free는 자유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on은 뭐뭐의 위에, board는 동사로는 탑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명사로는 선박의 한 면을 의미합니다. 선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를 뜻하고요. 그래서 의역하자면 선박의 한 면의 상품을 free, 자유롭게 두었을 때 수출자의 업무 범위가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수출자는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상품을 적재했을 때 본인의 업무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수출지 항구에서부터 국내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 및 통관을 책임지면 됩니다. 이때에도 EXW 조건과 마찬가지로 쉽다와 같은 직접 포워더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무역 조건이고 수입자는 선박에 담긴 화물을 운송하는 것부터 챙겨야 할 무역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건이고요. 운송료를 최적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무역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F 조건에는 FOB 이외에 FCA라는 조건도 존재하는데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는 CIF와 CFR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IF와 CFR은 거의 유사한데요. CFR 먼저 설명드릴게요. CFR은 Cost Freight의 약자입니다. Cost는 비용, 지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Freight는 운임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역하면 수출자가 운임료를 지불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임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수출지 항구에서 수입지 항구, 즉 한국의 항구까지 당연히 업무의 범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수출자는 상품을 생산해서
수입지의 한국 기준에서는 한국의 항구까지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역으로 수입지, 즉 한국 항구에서 도착한 선박에서 상품을 꺼내는 것부터 국내 최종 도착지까지의 상품을 운송 및 통관해야 되는 역할을 지니게 됩니다. CIF는요, CFR과 다르게 I라는 영어가 하나가 추가되는데 I는 인슈런스 보험을 뜻합니다. 즉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해서 화물을 수입지 항구까지 보내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FR은 그러면 보험을 들 수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CIF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CFR 조건도 진행하되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해서 상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시조건에서는 CIP, CPT라는 조건도 존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는 DDP와 DDU를 들 수 있습니다.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Delivered는 운송을 완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Duty는 관세, Paid는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역하면 수출자가 수입자의 도착지까지 운송까지 완료를 시켜주는데 더불어 관세까지 대신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수입 통관의 업무까지 책임져주는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자 입장에선 업무 범위가 최대치가 되고 수입자 입장에선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업무하기 편하기 때문에 수입하시는 입장에선 DDP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운송료 최저가 측면, 그 다음에 통관 측면에서 DDP 조건은 생각보다 제약이 많은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DDU는 DDP와 유사한데 한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DDU는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이고요. 수출자가 운송을 완료는 시켜주는데 관세만큼은 수출자가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수입 통관과 관세를 지불하는 역할은 수입자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DP 대비 통관을 수입자가 책임지되 운송을 수출자가 책임지기에 다소 수월한 무역 조건인데요. 다만 DDP에서 운송료 최저가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DDU도 수출자가 모든 운송을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약이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해 손쉽게 해보고 싶다면 D조건을 추천드리지만 한두 번 해보신 이후에는 상품 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F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E조건부터 D조건까지 주로 활용되는 인코텀즈를 다뤄봤고요. 수출자와 수입자 입장을 나누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하단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